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세조의 딸과 단종을 지키려다 세조에 의해 살해당한 김종서 장군의 셋째 아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음에도 우여곡절 끝에 만나 부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땅 보은 지역에 널리 알려진 야사라고 하는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1453년인 단종 1년에 계유정난을 일으킨다. 정변을 일으킨 수양은 어린 단종을 지켜줄 것을 세종으로부터 부탁받은 눈에 가시 같은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는 2년 뒤 단종으로부터 선위의 형식을 빌려 조선 제7대 임금 세조가 된다. 이때 죽음을 각오한 사륙신과 살림 세력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데 그는 무자비하게 반대파 일족을 멸문지화시키고 유배지 영월에 있는 단종에게까지 사사를 내리면서 마침내 왕권 탈취에 대단원을 장식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나자 세조는 자기 편을 드는 종친과 문무백관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거나하게 취한 세조가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과인이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 결과 지금 보위에 올라 경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며 실컷 즐기니 어찌 만백성을 위하여 경사스럽고도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백관들이 우러러 아뢰었다. 전하의 덕은 후세의 기감이 될 만하옵니다. 세조가 물었다. 나의 공덕은 어떠한가? 전하의 공덕은 주궁에 비할 만합니다. 신하들이 찬양하자 세조는 크게 기뻐하였다. 이때 나이 겨우 10여 세 조금 넘은 공주 하나가 세조의 곁에 있다가 참을 수가 없었던지 울면서 쏘아붙였다. 전하는 충신들을 그처럼 참혹하게 죽이고 죄 없는 상황마저 살해하는 등 잔인하고 각박한 짓을 하였는데 무슨 공덕이 된다고 종친과 문무백관의 축하를 받습니까? 제 생각에는 공덕이 아니고 참덕으로 여겨집니다. 세조가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며 크게 노하여 소리쳤다. 너는 요물이다. 이 나라를 망칠 것 같으니라고. 죽기 싫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는 공주를 당장 쫓아내버렸다. 궁궐 문 밖을 나간 공주가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 뒤에 세조는 후회하며 공주를 다시 불러오려고 하였으나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안 있어 세조의 몸 전체에 부스럼이 나기 시작하더니 피고름이 생기는 등 도무지 가라앉지를 않았다. 피부병은 꿈에 문종의 왕비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홀령이 나타나 내 아들을 죽인 원수라고 세조의 몸에 침을 뱉으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도단한 것이라고 세간에서는 회자되었다. 세조는 나중에 자기의 병이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물론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기사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1984년 강원도 상원사에서 문수동 자상을 다시 도금하는 과정에 복장유물이었던 피고름이 묻은 세조의적삼이 발견되면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을 지니게 된다. 나병을 앓으면서 세조는 거듭된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정신병적인 망상도 심해졌다. 이때 세조는 병이 낫기를 기도드리며 궁궐을 나와 명산대찰과 좋다는 온천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속리산 법주사를 향하여 시자 몇 사람을 거느리고 미복 차림으로 출행하였다. 이리저리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바로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초입길가였다. 거기에 초가삼간 한 채가 있었는데 쑥대로 엮어 만든 살인문 안에서 한 젊은 여인이 절구질을 하고 있었다.
맨발에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친 모습이 너무도 불쌍해 보였다. 그런데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니 바로 몇 해 전에 자기가 쫓아낸 공주였다. 세조가 반갑고 또 불쌍해하며 속으로 말했다. 금지옥렵, 우리 공주가 어찌하여 여기에서 고생하는가? 이에 가마를 멈추고 앞으로 가서 손을 잡았다. 놀란 공주가 치어다보니 바로 부왕이었다. 세조를 방으로 모신 다음 공주 역시 한편으로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전하께서 어쩐 일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세조가 대강 법주사로 가는 이유를 말한 다음 공주의 사연을 물었다. 부왕의 질문에 공주는 그간에 겪고 고생한 일들을 자세히 하려었다. 낡은 돗자리 하나만 깔려있는 방 한쪽에 포대기에 쌓인 채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세조가 물었다. 저 아이는 내 자식이냐? 예, 그렇습니다. 전하의 손자입니다. 세조가 입맛을 쩍쩍 다시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래, 너는 누구와 짝을 지어 살고 있느냐? 김도령이란 사람과 우연히 만나서 그대로 부부 인연을 맺고 삽니다. 김도령은 어떤 사람이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어쩔 수 없었는지 마침내 피를 토하듯 공주가 대답하였다. 전하 용서하십시오. 김도령은 절제공 김종서 장군의 셋째 아들입니다. 개유년 화를 입을 때 가까스로 도망쳐서 상민을 가장하여 산속에 숨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녀가 궁궐에서 쫓겨난 후 있을 곳을 찾아 헤매던 중 산속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 생각이 맞아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택해 청수 한 그릇을 떠놓고 작수성례한 다음 부부가 되었습니다. 공주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호흡이 가빠지던 세조는 두 손을 모아 가슴을 누르며 말했다. 그래, 김도령은 어디에 갔느냐? 마침 장날이라 그동안 삼은 집신을 팔러 갔습니다. 저녁 때 돌아올 것입니다. 김종서장군의 아들이 나의 사위라. 원수지간에 참으로 야릇한 운명이구나. 하지만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너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덮어두자. 내가 환궁한 뒤에 너의 부부를 데려갈 것이니 그리 알고 김도령에게 전하여라. 마땅히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세조는 이내 수레를 돌려 환궁하였다. 김도령이 돌아오자 공주가 임금 만난 일을 말하였더니 김도령은 눈살을 찌푸리며 반기지 않았다. 그것은 불가한 일이요. 당신의 부친은 옛날에 일인이 있자고 하지만 나는 개돼지가 아니요. 그러니 그럴 수 없어. 한양으로 가서 부마 노릇을 하다니 후에 상왕과 선친의 얼굴을 뵐 낯이 없을 것 같소. 하물며 내 자식에게 천륜을 어긴 무도한 왕이 베풀어주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게 할 수는 없어.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요. 그렇지만 당신에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으라는 말을 할 수도 없어. 가려면 가시오. 그러나 아이는 두고 당신 혼자서 가시오. 고개를 숙이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공주가 마음을 정한 듯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세속에 나가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린들 당신의 품속만 하겠습니까? 다시는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으니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깊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날 저녁으로 부부는 다른 데로 옮겨갔다. 며칠 후에 세조가 가마를 보냈는데 집이 텅 빈 채 사람이 없었다. 관리들이 돌아와 이 사실을 보고하자 세조는 후회하고 깊이 탄식하였다. 그 가족이 어디에 정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공주와 도망자라. 이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충청도 보은 땅에 이 일이 야사로 전하기 때문에 지금 기록하여 남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반대파들을 숙청하여 정권을 장악한 정변입니다. 선의는 선양입니다. 즉,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사는 죽일 죄인을 대우하여 임금이 사약을 내려 스스로 죽게 하던 일입니다. 주공은 고대 중국 주나라의 정치가입니다. 주나라 문왕의 아들로 성은 희이고 이름은 단입니다. 형인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였고 주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예학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공자와 맹자 등 유교 주류 사상가들은 주공을 가장 이상적인 성인으로 여겼습니다. 상왕은 태상왕입니다. 자리를 물려주고 들어앉은 임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현덕왕후는 문종의 왕후입니다. 1441년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산용열로 사망합니다. 향년 24세였다고 합니다. 복장유물은 불상의 내부 빈 공간에 넣는 각종 유물을 말합니다. 미복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무엇을 몰래 살피러 다닐 때 남의 눈을 피하려고 입는 옷차림을 말합니다. 금지옥렵은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가족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부왕은 아버지인 임금을 말합니다. 작수성례는 물 한 그릇만 떠놓고 혼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혼례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편저자미상인 계암만록이 모본입니다. 김동주 선생이 편역한 책 밝은 달아 수놓은 베개를 엿보지 말아다오와 민윤식 선생이 엮은 책 재미있는 일이야기 100가지를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성보박물관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지명의 유래에 탑재된 태종의 둘째 공주가 살았던 서울 소공동의 내용과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김종선, 김용수, 윤용운, 윤창범이 연출한 KBS 대하드라마 왕과 비의 몇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또 이태곤, 노종찬, 김재홍이 연출한 JTBC 드라마 인수대비의 몇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조철현 감독의 2019년 영화 나라말싸미에서도 몇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과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1238F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